자, 이번 시간에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급식소 이거 주방에서는 이제 업무상 위험한 요소가 많은 칼이라든가 불이라든가 다른 기타 도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무겁고 위험한 이 조리 기구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급식소 종사자들이 실제적으로는 많은 그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라는 것은 이렇게 작업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작업을 보장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일단 먼저 안전한 작업 환경이 요구되고 또 종사자의 작업량이라든가 작업 속도 조절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물론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한 그 사후 대비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설비 및 환경,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안전교육, 에듀케이션,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그 강화, 안전한 설비나 환경, 안전교육에 대한 강화, 인포스먼트가 중요한데 이것을 안전의 3E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안전에 대한 3E가 무엇이냐고 얘기할 적에 바로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인포스먼트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종사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근골격계의 부상 사고를 예방한다든가 가스 안전관리라든가 전기 안전관리 또 증기 안전 사용법 화재 예방 관리, 기타 안전사고가 해당이 되는데 각각의 사용 시 주의사항이라든가 예방관리법과 같은 것들은 항상 유념해 두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규정집을 만들어 두고 그게 따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급식 종사자들은 근골격계 부담이 많죠. 근육을 많이 쓰는 어떤 무거운 짐을 든다든가 함으로 해가지고 뼈라든가 이런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떤 부상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가 특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별도의 어떤 안전관리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특별하게 전문화되는 그런 단체의 교육도 우리가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주의를 많이 함으로 해서 이런 위험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보건규칙이 제 656조 제 1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보건규칙에 의하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라는 것이 단순한 반복 작업이라든가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이라든가 작업 속도, 작업 강도, 작업장의 구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고시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근데 급식소의 작업은 식자재를 운반한다든가 조리, 배식, 세척 및 청소 등의 작업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식자재 운반 작업이나 조리, 배식 작업으로 요통 및 손목, 어깨 질환과 같은 부상사고가 발생을 하고, 근골격계 부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급식 인원이라든가 업무량 등을 감안을 해서 종사자를 추가 배치를 한다든가 적정한 인력을 배치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들도 광고할 필요가 있겠죠. 요즘 최신 어떤 급식 시설이라든가 자동화된 어떤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기구 확충에 대한 방안도 광고가 돼야 되겠고, 부상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들의 교육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안들은 급식소 종사자들에게 근골격계 부담 작업 물론 유해 혹은 위험한 작업을 최소화하도록 도와줄 것인데, 학교 급식소 안전보건 관리 대책이라 이렇게 해서 2014년에 나온 자료에 따를 것 같으면은 조리 작업 중에 근골격계 부담 등의 위험 요인의 현황이 나왔을 때에 그 작업명은 식자재를 운반한다든가 전처리 작업을 한다든가 조리를 한다든가 배식을 한다든가 후처리죠. 세척을 한다든가, 그렇죠. 세척, 세정, 또 소독, 청소 및 시설 점검, 이러한 어떤 작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 작업 사진은 여기 지금 그런 사진에 나와 있고 우리 책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나 조리 작업을 할 적에 여기 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조리 종사자가 막 아주 90도로 구부려서 무거운 짐을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해 위험 요인은 허리 굽힘이라든가 똑같은 반복 동작을 한다든가 또 중량물 무게가 많이 나간다든가 또 아니면은 이런 그 화상을 입는다든가 끼임을 당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위험 요인이 있으니까 이거는 근골격계 부담 자극 고시 제4호에 아예 고시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 식자재를 운반하는 것은 허리 굽힘이라든가 또 중량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들고 다닌다든가 넘어진다든가 충돌을 이룬다든가 뭐 끼임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그 위험 요인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 제9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전처리 작업으로서도 똑같이 반복 동작을 한다든가 절단, 배임, 찔림, 감전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학교급식소 안전보건관리대책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인데 또 보면은 배식을 함에 있어서도 무거운 것을 든다든가 뭐 허리 굽힘이라든가 반복 동작을 함으로 해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후처리 작업인 세척인 경우에도 허리 굽힘, 뭐 반복 동작, 끼임, 유해 물질의 접촉, 먹고 남은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위생상 안전하지 못한 그런 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서 이제 고시되어 있는 제4호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청소 및 시설 점검은 마찬가지로 허리 굽힘이 많이 있다든가 뭐 무릎을 굽힌다든가 유해 물질에 의해서 또 뭐 접촉이 된다든가 넘어진다든가 어디 뭐 사이에 끼어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청소나 시설 점검을 할 적에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서 제5호에 해당되는 그런 고시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보면은 연구 과제로는 급식소의 그 작업 공간을 일반 구역과 청결 구역으로서 구분해서 설명을 하시오. 이렇게 이제 연구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과연 그럼 일반 구역과 청결 구역을 구분해 볼 때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건 일반 구역을 오염 구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은 오염 구역이 아니다. 2005년 정도부터 일반 구역이라고 명명을 바꿨습니다. 바꿨고 청결구역은 준청결이라든가 청결구역을 포함을 해서 청결구역을 하는데 구태여 예전에는 준청결구역을 설정을 해두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뭐 전기라든가 연기가 많이 난다든가 청결구역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공동의 하나의 그 영향을 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는 준청결 구역을 설정을 해서 한 번의 어떤 그 필터링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이 청결 구역으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급식소의 작업 공간에는 일반 구역이라 하면은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전처리 구간이라든가 검수를 한다든가 전치를 한다든가 세척을 한다든가 뭐 자른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고, 청결구역으로 들어가면은 뭐 열 처리를 하고 치반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게 다 모든 조리 완성 상태가 되는 것이 청결구역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배식을 하는 공간은 또 일반 구역으로 다시 넘어올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최근의 급식소 설비와 시설의 경향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보시고, 단체 급식소에서의 다양한 안전사고들에 대한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했는데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근골격계 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그것도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 9장에 들어가면은 아마 이거 9장하고 이게 몇 장이 이제 남지가 않았는데 9장 10장 정도가 되고 나면은 9장으로서 끝나나요? 10장까지 가고 나면은 실습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습은 이번 학기에 그냥 비대면 수업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실습보다는 여러분들 영양사 시험 뭐 풀이를 아마 단체 급식이 영양사 시험이 나오니까 그에 대한 문제풀이로서 나머지 시간을 할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급식 원가 및 사무 관리인데 실제적으로 급식 원가라든가
이 뭐 원가 관리, 뭐 사무 관리 이런 것들도 영양사 시험에는 가끔씩 이제 나오는데 그 뭐 원가 개념이 어떠한가, 뭐 직접비, 간접비, 경비라든가 노무비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때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급식원가의 어떤 거 이제 그 급식원가나 사무관리 본다면은 이 원가 관리는 실제 뭐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식단가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또 소요되는 원가를 줄임으로써 급식소 이윤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말이 되게 어렵게 이제 풀어놨는데 쉽게 말하면 원가 관리를 잘함으로 해가지고 그 급식을 함으로써 발생되어지는 이익을 최대한으로 창출하자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직의 경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또 사무량도 증가하고 내용도 복잡해지지만 업무의 그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 뭐 이런 그 과학적인 능률적인 사무 관리가 필요하고 사무 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원가 관리를 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무 관리는 경영 관리의 어떤 완전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류하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을 이제 뜻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급식 경영 관리에서 사무는 메뉴 작성을 시작으로 이제 하는데 메뉴 작성뿐만 아니라 급식 업무를 계획하고 또 실시를 하고 통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이러한 급식 사무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은 급식 업무가 바람직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선결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장에서는 원가 관리, 그 다음에 재무 관리를 다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함으로써 급식 관리자인 영양사로서 그 자질을 잘 기르도록 하는 것이 그 어떤 이 챕터에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학습 목표는 보면은 원가 개념과 뭐 구성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손익분기 분석, 그 손해와 이익이 이거 어떤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을 분석함으로 해가지고 이익이 얼마만큼 이익이 발생이 되어지는가 아니면 손해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제거를 하면은 손해를 최소화시키고 아니면 차단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학습의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사무관리를 잘 함으로 해서 또 사무관리를 이렇게 뭐 모든 그 경영관리의 어떤 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 분류, 기록, 뭐 정리를 잘 함으로 해서 어떤 그 급식소의 어떤 그 사무 급식의 어떤 그 원활함을 그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장표 뭐 장부라든가 전표와 같은 것을 관리를 함으로 해서 나중에 보관하고 기록하면은 나중에 어떤 그 자료로서 이거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급식이라든가 급식원가라든가 사무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접근해 나가는 것이 이번 장에서 알아봐야 될 학습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가 관리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이제 미국 회계학회에서는 원가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하면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생하였거나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 희생을 화폐 가치적으로 측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 그 미국 회계학회에서 그 원가를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가를 어떻게 정의를 내린가 하면은 사업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 제품을 제조한다든가 판매한다든가 봉사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소비된 경제적인 가치이다. 이런 어떤 그 직간접적으로 소비된 경제적 가치를 결국은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그 가치를 원가라고 이 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원가 대비 이윤이 얼마이다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품의 뭐 제조나 뭐 판매에 소요되는 원가를 실제 뭐
순수하게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또 인건비라고 칭할 수 있는 노무비라든가 또 기타 뭐 경비는 직접 경비도 있고 간접 경비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소비되어지는 거 경비로 분류를 하고 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같은 이 세 가지를 원가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가의 3요소를 잘 관리함으로 해서 결국은 원가를 낮춰줄 수가 있고 원가를 낮춰줌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인 어떤 이윤을 추구할 수가 있겠고 식사를 제공함에 있어가지고 원가를 낮춰줌으로 해가지고 실제 식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의 조정이라든가 또 소비자들한테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이 원가의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가 관리라는 것은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식단가를 일정하게 또 유지를 하고 소요되는 원가는 줄임으로써 급식소 이윤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해도 봤습니다. 원가 계산은 물론 요 밑 아래에 나오는 네 가지 정도의 것을 목적으로 삼고 원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하면은 원가 계산은 바로 가격 결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 즉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원가 관리의 목적 원가를 이게 원가가 비싼가 아니면은 잘 어떻게 원가가 잘 설정이 되어졌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원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기초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서 원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의 목적이다. 즉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의 자료를 제공한다. 손해와 이익의 어떤 계산을 함으로 해서 이러한 계산서와 재무제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이 원가 계산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원가 구성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직접 원가가 있고 직접 원가에다 제조 간접비를 합치면 제조 원가가 되고 이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 관리비를 플러스 시키면 총 원가가 되어지고 총 원가에다가 이익을 플러스 시키면은 판매 가격이 된다는 거. 이거는 그림 부다실에 있는 원가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급식 원가에 해당되는 거 원가의 3요소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료비는 바로 제품 제조를 위해서 소비되는 물품의 원가이고 노무비는 인건비니까 제조를 위해서 소비된 노동의 가치가 되겠죠. 노동의 가치로 제공되어지는 어떤 재화가 되겠고 경비는 급식소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노무비하고 재료비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 발생되는 비용을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비 구성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원가 유형은 보면은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가 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 직접 원가는 어떤 특정 목적하에서 발생하였거나 혹은 특정 부서나 특정 제품 공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원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간접 원가는 임대료라든가 광열비라든가 관리비 등 특정 제품이나 공정에서만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원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변동비라고 한다면 직접 재료비가 올랐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가 변동비를 또 이 원가에 플러스를 시켜주게 됩니다. 하겠습니다. 원가 관리의 실제에 있어 가지고는 실제 종래 급식소에서는 원가 관리를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워했지만 지금은 이 급식소 운영에서 손익의 제반 사항을 통제를 하고 이익 목표 달성과 그다음 어떤 손익에 관한 결과를 체계적인 어떤 기록을 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원가 관리 실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소에서는 원가 관리를 급식 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기록 체계를 통해서 이 표준 원가를 설정을 해야 되고 또 실제 원가하고 비교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표준 원가에 대해서 실제 원가가 더 많이
책정이 됐는가, 실제 원가가 낮아졌는가, 높아졌는가를 비교함으로 해서 이게 이 어떤 거 잘된 어떤 표준 원가, 잘못된 표준 원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원인 분석을 통해서 또 평가를 함으로써 급식 운영을 뭐 개선한다든가 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원가 관리의 그 하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가 관리를 이제 일단 하기 위해서는 뭐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일정 기간에 소비하는 식품 재료비라든가 노무비라든가 경비, 요 3대, 그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같은 원가의 3대 요소, 에 대한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에는 과거의 실적과 비슷한 시설의 기록을 또 참고를 하고, 급식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무리한 계획을 세워가 실제적으로 했을 때에 어떤 거 실제하고 비교가 너무 많은 어떤 그 괴리감이 있다면은 잘못된 계획이 되니까 또다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아주 그 과거 실적이나 유사한 어떤 기록을 참고를 해가지고 목표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잡도록 해라. 그리고 급식 운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식품의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그 식재료비가 상당히 비중이 높죠. 그죠? 그래서 식재료비 비율이 높을수록 품질 관리 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또 노무비라든가 경비 지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맞춰서 계획을 잡아야 되겠고, 이 계획 잡은 것을 실시를 해야 되겠죠. 이 실시를 하는 것은 뭐 기초 식단 작성에서부터 생산 업무 등 매일 업무에서 운영 전체를 조정하고 실시하고, 실제 발생된 원가를 계산하도록 해서 실제 급식 관리에 있어서의 원가 절감 방안으로 음식의 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이제 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는 과연 뭐 요소별로 원가 계산을 해보고, 부분별로 또 원가 계산을 해보고,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해서 이러한 그 원가 계산을 잘 해서 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과연 계획했던 원가와 실제 발생했던 원가를 비교해서 검토하는 단계가 바로 세 번째인 통계 단계입니다. 이러한 그 통제 단계에서 비교 검토 후에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그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에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수정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세 가지의 어떤 계획하고 실시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들을 원가 관리를 행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또 이렇게 어떤 그 프로세스적으로 이러한 그 계획 실시 통제의 그러한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이따 뵙도록 할게요.